안녕하세요. 두아들 아빠 형, 두아 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30일 젤런스키, 샘 뱅크맨 지금 뉴욕타임스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11월 30일 뉴욕타임스 주최 서밋 컨퍼런스의 연사로 셈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죠. 이건 뭐 국문 영문 다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뭐 뉴욕 시장님도 계시고요. 틱톡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 뭐 블랙락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죠. 거기 회장님도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셈이 있다는 게 이게 제가 좀 믿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이 사태 이후에 어디로 도망치거나 뭐 깜빵을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판국에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좀 더 알아봤습니다. 이 서밋이 뭔가 봤더니 Deal Book Summit이라고 합니다. 뉴욕 타임스가 주최를 하고요. 11월 30일 이제 원데이 세미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 티켓 가격도 2,500달러나 해서 뭐 우리 돈 3, 400만 원이다 보니 보통 쉽게 이렇게 일반인이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연사들로 보니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가서 봤더니 여전히 파운더 그 FTX 창립자로 샘 뱅크맨이 들어가 있네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언론사들 뭐 그 SNS에서 샘 뱅크맨이 왜 지금 뉴욕 타임스에 컨퍼런스 연사로 나오는 게 이게 맞냐? 왜 지금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이 됐냐? 이거 실수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이 기사도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1월 11일에 그 사태가 발생한 바로 직후에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 아래 보시는 이메일, 이거 홍보 이메일이라 보시면 되죠. 이제 그 연사를 섭외를 다 했고 마지막에 티켓 판매를 위해서 이제 이메일로 대량 메일을 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샘 뱅크먼이 있었죠. 불과 그 이제 몇 시간 후긴 했으나 지금 이런 어떤 위중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기존의 샘 뱅크먼 프리드의 직급을 CEO에서 그 CEO에서 이제 지금은 파운더, 그러니까 창립자로 바꿔놨습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당시는 대표였지만 뭐 며칠 후에 그 대표에서 내려왔죠. 그러니까 내려오기 전에는 CEO라고 했고요. 지금은 그 CEO가 아니죠. 지금은 그냥 창립자, 파운더라고 그래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죠. 여기에서도 과연 그 쌤이 실제로 그 연사로 나오게 되는지 궁금하다. 나올까? 했더니 이 딜북 그 컨퍼런스 홈페이지에서는 뭐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이제 샘 뱅크만 소개도 그대로 이제 두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게 될 건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 우리도 그 컨퍼런스 주최 측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을 아직 받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뉴욕 타임스가 뭐 들어는 봤죠. 근데 이제 제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1851년도에 창간을 했고요. 뭐 독일계 유대인에 의해서 이렇게 창립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로 벌써 뭐 한 170년 이상 된 매체네요. 여기에서는 뭐 총기 규제나 낙태, 동성애, 뭐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 이제 뭔가를 허용한다는 것은 되게 진보적인 입장이고 이게 대개는 민주당과 사실은 연관이 돼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밑을 보시면 2020년도 10월 6일 사설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합니다. 뭐 공화당을 지지한 적도 있었지만 총 27차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공화당은 6차례 정도 지지를 했는데 그 마지막 지지도 1956년이라고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니 과거 70년 동안은 어쨌든 찐 민주당 성향이 강한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딜북 서밋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봤더니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앤드류 러소킨이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그 CNBC라고 미국의 유명 그 뉴스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에 메인 MC라고 합니다. 뭐 앵커죠. 그리고 뉴욕 타임스에 글을 쓰는 컬럼니스트이기도 하고 또 그 지금 이 딜북 서밋 이 회사 자체를 이렇게 창립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뭐 코넬대에 나온 또 엄친아로 또 되게 미국에서는 유명한 그런 앵커인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딜북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서 그 서밋과 같은 세미나는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또 스페셜 주로 경제 관련된 리포트를 써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스 산하 어떤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레터에서 잠깐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칸을 쳐놓은 게 FTX 지금 이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관한 글이 있고 또 FTX 사태에 대해서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또 FTX의 창업자는 사실은 크립토 업계의 JP 모건이었다. 뭐 이런 기사들을 생각보다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길게 자세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게 지금 며칠 전까지도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FTX의 사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관련 글도 많이 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딜북 서밋을 제가 좀 더 알아봤더니 그 연사진이 정말 화려합니다. 지금 뭐 애플 대표죠. 이제 이전의 연사들인데요. 팀 쿡도 있었고 뭐 빌 게이츠, 뭐 일론 머스크, 뭐 JP 모건의 대표죠. 제이미 다이먼, 또 구글 기업의 대표, 피차이 대표님, 뭐 농구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 르브론 제임스. 근데 이제 정치인들도 눈에 보입니다. 그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상원 의원이시기도 하셨고 뭐 대선 후보로도 나오셨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런, 뭐 지금도 미국 상원 의장이십니다. 의원이십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색채가 아니나 다를까 뭐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워런 매우 강력한 찐 진보시죠. 지금 민주당 소속이시죠. 올해 연사진을 제가 한번 쭉 봤더니 첫 번째로 이제 뉴욕 시장님, 그다음 샘도 여전히 있죠. 그다음에 뭐 블랙락이나 그 기업 관계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뭐 넷플릭스 대표님도 계시고요. 또 마크 저커버그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분들을 지금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젤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갑툭 튀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신데 컨퍼런스 뉴욕까지 날아오실 시간이 있으시나 싶긴 합니다. 어쨌든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 그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님이 있으시고 왼쪽 아래는 그 이스라엘 전 총리입니다. 그 벤자민 네타냐후라고 하는 전 총리님이시고 그 다음이 마이크 펜스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 펜스가 좀 공화당 후보로 제가 그 이제 부통령이셨죠. 여기 왜 있나 해서 제가 이거 사실 싹 다 한번 알아봤더니 그 첫 번째는 뉴욕 시장님도 민주당 소속이시고요. 미국의 그 자넷 옐런 재무장관님도 민주당 소속이십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 펜스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뭐 미국 국문 영문 글들을 싹 다 알아봤더니 지난번 그 대선에서 그 트럼프가 졌죠. 지금 이제 조 바이든에게 졌을 때 뭐 부정 투표라고 해서 그때 이제 난동이 났었는데 그 시점을 이후로 해서 트럼프와 완전히 결별을 선언합니다. 서로 정말 뭐 앙숙처럼 막 비난을 하면서 좀 상당히 멀어졌고요. 과거에 이분이 종교가 사실은 천주교였다고 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셨고요. 원래 젊었을 때는 정말 그 열렬한 민주당원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오셨었죠. 근데 이분이 다시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지금 동료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선거가 다음에 또 있겠죠. 대통령 선거 2년 후에 있으면 민주당에서 가장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여기 한번
초청받아서 오실만 하시겠죠. 이건 사실은 뭐 100%뭐 사실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언론에서 샘 뱅크먼과 젤런스키, 뭐 마크 저커버그 여전히 그 연사로 초청돼서 온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젤런스키 대통령이 왜 이 한가운데 있는지. 어쨌든 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 기사인데요. 이게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기사고요. 우크라이나가 그 거래소 FTX와 에버스테이크라는 기업과 파트너를 맺고 새로운 크립토 도네이션, 코인 그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그 미국에서 기부금을 우크라이나에 주는데 사실 그때 이제 코인 그 기부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코인 기부금이 금액이 꽤 돼요. 이게 뭐 400억, 500억 정도 되는 돈이라 그걸 코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FTX 거래소에서 우크라이나에 그 코인들을 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에버스테이크가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우크라이나의 그 블록체인 크립토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FTX가 돈을 코인으로 써면 에버스테이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코인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법정화폐로 환전을 해서 그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 그 돈을 집어넣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쌤이 이것도 지난 3월의 트윗인데 나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돕기에 그 크립토 코인으로 이제 정치 후원 정치는 아니고 이제 전쟁 후원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excited 되어 있다. 영광이다. 그 밑에 보면 에버스테이크도 지금 파트너로 같이 FTX와 협력해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셔서 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FTX가 지금 사실상 또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고 수많은 투자자들 지금 눈물을 흘리게 지금 하고 있죠. 그 이 와중에 민주당과 우크라이나와 FTX 간 뭔가 이거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 좀 이상하다. 지금 뭔가 돈 빼돌리고 자금 세탁한 거 아니냐. 라는 지금 언론이 정말 미국 그 이제 특히 해외 사이트를 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요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그 미국의 납세자들의 세금을 갖다가 우크라이나로 전송을 해줬죠. 이건 팩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뭐 그 전쟁 그 러시아와 싸우지만 우리는 직접 전쟁 참여는 안 하겠고 그 이제 돈으로 너희들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세금을 실제로 돈을 많이 보내줬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이것을 전쟁 목적으로 뭐 무기도 사고 군사들 급여도 줬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어떤 돈을 FTX에다가 투자했다는 얘기가 돕니다. FTX 거래소에 투자를 했고 그 거래소에 실제로 많은 돈을 예치를 시켜놨다. 그러면 FTX는 민주당의 기부금을 조지 소로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한 기업이자 그 인물이 샘 뱅크먼이죠. 기부금 2위인데 그게 우리 돈 500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샘 본인 돈으로 했겠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FTX 거래소 투자자들 돈을 갖다가 바쳤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왔던 그 투자금마저도 민주당으로 도로 갖다 줬다. 이게 이제 자금 세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커넥션 의혹입니다. 이 지금 빨간색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 조사를 해보자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그 보도 자료 찾아보시면 꽤 있습니다. 뭐 FTX 지금 사태인데 우크라이나 기부금을 빼내서 그들이 민주당에다 다시 돌려줬다, 기부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스캔들이 점차 그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FTX 이거 돈 세탁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해라. 뭐 우리나라 대장동이랑 좀 비슷한 뭐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뭐 인플루언서들이 면죄부 주지 말고 이거 강력하게 수사해라. 이런 범죄자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쌤이 이미 파산을 신청을 했죠. 이렇게 되면 정확한 수사 없이 파산을 신청하고 흐지부지 하다가 나중에 그냥 대중들한테 잊혀지게 되면 또 면죄부 주는 거죠. 의혹이 말끔히 해결이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다 같이 한마디씩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뉴욕타임즈는 샘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뉴욕타임즈의 지금 왼쪽 위에 보신 뭐 데이비드로 시작하는 이 기자가 샘과 1시간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가장 그 화가 나고 절망케 하는 사기다, 앨론, 뭐 범죄, 훔쳤다, 범죄자 같은 이런 용어 자체가 일절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뉴욕타임즈는 샘을 미화시키고 잘못을 덮어주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Gcash라고 해서 이제 업계 크립토 업계 이제 전문가들 한 분들 이제 나와서 뉴욕 타임즈 측에 이건 역겨운 공모다. 그리고 이제 크래켄은 대표가 이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전 대표 제스 파월도 이거 청중들을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장소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다. 누가 그랬냐면 뉴욕 타임즈가.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벌써 한 140, 50만 명 되는 유명 그 유튜버죠. 벤 암스트롱 역시도 오른쪽에 보시면 뉴욕타임스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샘을 돕고 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강력하게 응징하고 진실을 밝혀야 될 언론이 유착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욕타임즈는 찐 민주당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로 치면 조중동 정도가 되겠죠. 매우 강력합니다. 이 와중에 시타델의 그 대표 켄 그리핀 대표가 있는데요. 시타델은 사실 그 예전 게임스톱 사태 때그 개미 투자자들 상대로 이제 공매도 했다가 저 여론의 집중 그 포화를 맞았던 그 기업이죠. 좀 악명 높은 기업이고요. 여기 대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제가 요약을 해보면 FTX는 그 고객 돈을 자기 맘대로 유용했다. 이게 이제 제일 잘못된 거고 규제 기관이 이걸 막지 못했다. 그러니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FTX 샘은 민주당 정치 후원 탑2다. 그 1위가 조지 소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는 졌다. 이건 좀 이제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세죠. 근데 이걸 공중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십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월가의 뭐 좋지 않은 관행을 하나 또 이건 지나가는 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넷 옐런 미 여성 재무장관 지명자가 70억 원대 강연과 자문료를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건 뭐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그 외부의 강연, 세미나,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뭐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연사료로 2년 동안 78억 이상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연사료를 준 기업은 시티, 골드만삭스, 구글, 시티 내셔널뱅크, UBS, 스타델, 바클레이스, 크레딧 스위스 거의 뭐 대부분이 그 월가의 은행들이라 보시면 되네요. 이건 전 자넷 옐런만 이런가 봤더니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전 이제 연준 의장님이시죠. 버냉키 의장도 뭐 10억 이상, 수십억의 비싼 돈에 대해서 뭐 정보까지 다 팔아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이거 예전 13년도 기사인데요. 그 서머스라고 하는 분이 시티은행에서 고액의 자문료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죠. 지금 이분 역시도 지난 2년 동안 뭐 우리 돈 13억 원 이상을 주로 뭐 은행이다, IT다, 뭐 소프트뱅크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기업들에게 강연료, 자문료를 받았다. 이게 사실 이제 미국은 로비도 합법인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내가 이제 나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그 정치인들 후보를 마음껏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게 뭐 이제 논란은 있지만 이것 가지고 이게 불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연사와 이 정치인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중심에 가장 인맥이 좋은 인물 중에 하나가 샘 뱅크만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또 다른 뭔가 좀 좋지 않은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이건 몇 시간 전에 영문 또 기사인데요. 이게 좀 가장 소위 말해서 더티한 어떤 네트워킹이고 이 FTX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여서 11월 30일 기존대로 지금 뭐 젤런스키다 그 샘 뱅크맨 같이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가장 지금 워싱턴 늪에 그러니까 정치죠. 정치에 깊이 빠져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또 누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팩트를 기반해서 추리 소설을 좀 써봤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르게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고요. 뉴욕타임즈가 FTX 샘을 여전히 연사로 둔 것은 이건 실수가 아니다. 지금 그 같이 참석했던 그 연사의 급이나 뭐 빌 게이츠나 뭐 힐러리 클린턴 뉴욕 시장님, 뭐 블랙락 대표님, 전 뭐 이스라엘 총리님까지 오시는 이 행사에서 단순히 뭐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안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지금 이제 한 10여일 남은 시점에서 그래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란, 제가 생각하는 이란은 11월 30일 예정대로 컨퍼런스에 샘이 참석할 것이다. 그 기존의 어떤 그 행태를 봤을 때 이 자리에서도 샘에게 유리한 상황을 연출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두 번째, 지금 뭐 이건 팩트입니다. 사법부나 CFTC 등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뭐 바하마 현지에서도 금융 당국이 FTX, 뭐 알라메다, 뭐 리서치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이런저런 조사로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쌤이 이제 깜빵에 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봐주기 수사로 뭐 흐지부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이 맞을지 이안이 맞을지 사실 뭐 저는 결과는 모르지만 이게 또 지금 워낙 그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가장 큰 사태였다 보니 이게 좀 뭐랄까요 그 뉴욕 타임스와 그들 간의 어떤 그 관계가 오히려 이란 쪽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잘 봉합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제 규제가 들어오고 크립토 산업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러모로 좋지 않은 그 시국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조사한 걸 공유를 드렸고요.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